티처스를 보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개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 정도면 수학이 발목을 잡지 않을 거야. 그런 학생들로 변화하는 데는 그러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건 맞아요. 특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일정 수준 레벨까지 오르는 건 이게 제일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과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티처스2가 시작했거든요. 방송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념서 한 권을 제대로 끝내면 2등급은 보장한다. 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반 정도는 동의를 하고 반 정도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개념서 한 권의 문제집의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적당히 꽤 잘하는 친구들은요, 제 주변에서 정석을 개념서로 잡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석이 설명이 길거든요. 걔를 이제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10번을 푼 거죠. 그러면 그 정석의 모든 유형이 깔끔하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2등급 이상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수학의 바이블이 수학의 정석보다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어떤 개념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적의 캐파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고시 공부에서는 얘를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맥락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교재든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익숙할 정도로 연습을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교재에 따라서 중요하다는데 어떤 교재를 고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개념 교재는요, 개념 설명이 많은 거여야 돼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 원리 같은 걸 주로 선택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게 개념 설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교재를 고르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센으로 개념 교재를 잡기도 해요. 이때 개념 교재는요, 개념 자체의 교재도 있지만 그 문제 유형을 충분히 숙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템플릿이 정해진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까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 문제집을 토대로 개념 수업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념 설명이 많은 문제집을 선택하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대치동에서 쓰는 건 뭐 수학의 정석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설명이 많은 것은요, 수학의 바이블 이 정도를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개념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 이게 실제 티처스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개념 공부라고 했을 때 정말 문제는 하나도 안 풀고 개념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지만 개념 공부라 하면 교재에 해당하는 문제집 한 권을 완성도 있게 푸는 것까지 개념 공부라고 해요. 이렇게 한 문제집을 완성도 있게 푸는 걸 개념 공부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건 맞아요. 특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일정 수준 레벨까지 오르는 건 이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빵점 받으라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기본처럼 점수를 받으라고 내는 문제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몇 문제는 그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내려고 나누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일단 그냥 주는 문제들을 거의 다 맞겠죠. 그러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들이 일정 수준,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0점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는 건 이게 제일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상위권이나 상위권은요, 아시겠지만 개념 교재 한 개를 완벽하게 푼다고 해서 바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고 특정 유형이 요구하는 풀이를 익혔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정확히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풀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깔아서 그 위에서 추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개념 공부를 하면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은 예상하시는 만큼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개념 공부를 되게 튼튼히 하고 그 위에 문제 유형을 올리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티처스를 보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 학생의 그 공부 성적의 변화였어요. 그 학생이 24점에서 61점인가로 되게 점수가 빠른 시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건 방송이고 정승재 선생님이 옆에 계시고 엄마 아빠가 다 TV에 나오고 자기 이름이 다 오픈되는 굉장히 그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점수를 많이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방법이 맞다 하더라도 그 정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낮추고 그 방향 자체는 맞으니까 내가 들인 노력과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만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개념을 잘 공부하고 개념 공부가 잘 되면 왜 성적이 오를까요? 수학 문제집을 열어보면 수학 문제 푸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이나 성질,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개념 틀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틀에 맞춰서 실제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 틀을 잡고 문제풀이라는 거 요 두 단계로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그 필요한 개념은요. 3개예요. 세 중선의 교점, 넓이는 6등분이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선분기는 2대 1이다. 요 3개를 배우고 증명하는 게 그 무게중심에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무게중심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세 중선의 교점, 넓이 6등분, 선분기 2대 1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 3가지 개념 중에 이 문제는 어떤 걸 쓰라는 거지 그 학생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쪽에는 해설지를 펴놓고 그 해설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와 그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3개 중에 하나 무조건 쓸 거야 라고 접근하는 학생은 완성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은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 이 단원에 이 개념을 썼고 저 단원에 저 개념을 써서 두 개의 개념을 섞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건 그 문제가 요구하는 해답지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성적이 오르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제대로 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거는 한국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평가 제도의 이슈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제도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게중심을 배웠을 때 그 3가지 성질을 써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그 무게중심을 활용한 문제풀이만 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는 개념을 많이 배우지만 쓸 때는 문제풀이 위주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인할 길이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학생이 배운 개념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보고 말해보는 거. 두 번째, 안 보고 배운 개념을 써보는 거. 이 2개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이 배웠던 개념을 그 리콜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설명하거나 써보면 그 학생의 머릿속에 얼만큼 이게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개념 확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라고 했을 때 학생이 뭐 이제 공식을 딱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는 개념을 모르는 거고 그건 공식이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알아야 이제 학생들도 진짜 개념 공부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과 공식의 차이가 뭘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1차 함수라는 게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y는 ax 더하기 b예요.
여기서는 A하고 B만 찾으면 되거든요. A는요 기울기예요. 그럼 이제 학생은 A는 기울기, A는 기울기, A는 기울기. 요걸 외워요. 그러면 B는 Y절편이거든요. B는 Y절편, B는 Y절편, B는 Y절편. 이렇게 외우는 게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울기가 예를 들면 1에서 2가 되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2배가 되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식만 외운 친구는 이걸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기울기인 건 알았는데 기울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A는 기울기라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주면 잘 못 푸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서 예를 들면 뭐 화면을 밝게 하고 역광이고 플래시고 이런 기능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안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찍는 건 좀 다르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아는 것과 공식을 아는 것은 좀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럼 나 개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 백지에다가 쓰고 내가 말해보고 이런 거니까 달달달달 외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완벽하게 해요. 이게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닐 수 있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이해와 암기의 영역이기도 해요. 저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 과정 안에서 이해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똑같이 외워서 써보게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노베이스야. 이걸 쓴다고 해도 이해도가 안 올라가도 그 학생은 그런 글씨를 써본 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씨를 써보면서 그 용어가 내 몸에 붙어야 그 용어와 용어가 만드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했다고 해서 개념 공부가 완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시작으로 개념이 깊어지는 그 단계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이 기구를 쓰는 법을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번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동작을 100%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그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건 그래도 의미가 없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를 해본다고 생각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까?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야? 오케이 알았어. 근데 기울기가 2배가 되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어떻게 변하고 그거에 생각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어떻게 이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백지 개념 테스트를 저희는 실제로 배운 개념을 써보게 하는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걸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외워야 되는 개념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서 앞에 4-5페이지로 깜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내용을 해야 될지 왜냐면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걸 내가 구현해야 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샘플을 보여주고 끝을 보여줘야 돼요. 요거는 4페이지만 하면 요 단원의 개념이 어느 정도 끝나 라는 끝을 안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게 지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쓰잖아요. 그러면 외워서 쓰잖아요. 그러면 등호를 빼먹거나 아다르고 어다른 것을 차이를 모른 채로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백지로 안 본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것 역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는 보고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수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의 마음대로 개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봤더니 막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너무 많이 했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건 전문가가 잡아줘야 됩니다. 개념이 그러면 어느 정도 완벽한 이해로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건물의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건물의 기초공사를 어느 정도 완성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건물이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얼마큼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친구는 이 정도면 수학이 발목을 잡지 않을 거야. 혹은 이 친구는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될 거야 라고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로 변화하는 데는 저는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서 그 영상에서 어머니는 재수를 할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재수 얘기를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하신 것은 저는 일부 당연한 얘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처스2 1화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했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열심히 봤고요. 첫 번째 학생이 수학에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서 더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얘기했던 개념 공부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개념 공부를 완성도 있게 하는 방법을 잘 배운다면 수학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